광벽의 소소행, 행복한 탁구 19편, 생활 탁구 초보 탁구 이론의 중요성. 선수처럼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이론을 알면 탁구가 훨씬 빨리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탁구 초보가 진짜 고수로 가는 길, 광벽의 소소행입니다. 오늘은 탁구 기술 하나를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포핸드, 백핸드, 서브, 리시브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탁구 이론의 중요성입니다. 탁구장에 가보면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탁구는 말로 배우는 게 아니야. 많이 쳐봐야 돼. 몸으로 부딪혀야 늘어. 이론보다 실전이야. 맞습니다. 탁구는 결국 몸으로 치는 운동입니다. 라켓은 손에 들고 공은 눈으로 보고 발은 움직이고 몸은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생활체육 탁구 초보가 선수처럼 몸으로만 부딪히며 배울 수 있을까요?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하루에도 몇 시간씩 반복 훈련을 합니다. 4시간, 8시간, 심지어 14시간씩을 했다는 선수도 있죠. 그리고 코치가 옆에서 바로 교정해주면서 연습합니다. 공을 수천 개, 수만 개 칩니다. 라켓 각도, 타점, 회전, 푸서클을 몸에 완벽하게 각인되도록 훈련합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인은 다릅니다.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허리도 있고, 무릎도 있고, 다음날 출근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탁구만 칠 수 없습니다. 레슨도 일주일에 한두 번 받는 경우가 많고, 게임은 즐겁게 치지만 매번 체계적인 훈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 탁구 초보에게는 더더욱 이론이 중요합니다. 이론은 머리만 쓰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론은 내 몸이 왜 실수하는지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또 같은 실수를 덜 반복하게 해주는 설명서입니다. 오늘은 사설 탁구장에서 탁구를 가장 재미있게 치고 배우며 삶의 보람까지 느끼기 위해 생활체육 초보가 왜 탁구 이론을 알아야 하는지 10가지로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선수는 몸으로 외웠지만 생활체육인은 먼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수와 생활체육인의 가장 큰 차이는 연습량입니다.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공을 칩니다. 포핸드 하나만 해도 수천 번 반복합니다. 백핸드, 푸서크, 서브, 리시브, 드라이브를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래서 선수 출신은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공이 오면 타점이 보이고 회전이 느껴지고 발이 먼저 움직이고 라켓 각도가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초보는 다릅니다. 공이 오면 먼저 놀랍니다. 그 다음 팔이 나갑니다. 그 다음 공이 네트에 박힙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합니다. 아, 왜 이러지? 여기서 이론이 필요합니다. 이론을 알면 내가 왜 실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라켓이 다쳤는지, 타점이 늦었는지, 스윙이 아래로 갔는지, 힘이 너무 들어갔는지, 회전을 잘못 읽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인은 선수처럼 하루 종일 몸으로 외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먼저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몸에 조금씩 넣어야 합니다. 이론은 선수의 감각을 생활체육인의 언어로 풀어주는 도구입니다. 2. 이론이 없으면 연습이 아니라 공 맞히기 노동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탁구장에서 열심히 치는데도 실력이 잘 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레슨도 받고 게임도 많이 하고 탁구장도 자주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실력이 멈춘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모르고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이 계속 네트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유를 모르면 그냥 더 세게 칩니다. 더 세게 쳐도 네트에 걸리면 이번에는 라켓을 확 엽니다. 그러면 공이 뜹니다. 상대가 때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탁구 어렵다. 이론이 있으면 다르게 봅니다. 하회전 공이었구나. 라켓이 너무 다쳤구나. 공을 너무 늦게 맞췄구나. 스윙이 앞으로 안 가고 아래로 떨어졌구나.
이렇게 원인을 찾습니다. 같은 1시간을 연습해도 이론 없이 치면 공만 많이 맞히고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을 알고 치면 매번 오는 공이 정보가 됩니다. 네트에 걸린 공도 정보, 아웃된 공도 정보, 뜬 공도 정보, 잘 들어간 공도 정보입니다. 탁구 이론은 무작정 열심히만 하는 노동에서 빠르고 올바른 학습으로 바꿔줍니다. 3. 회전을 이해해야 리시브 지옥에서 빠져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활체육 초보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기술이 리시브입니다. 상대가 서브를 넣습니다. 나는 받으려고 라켓을 댑니다. 공은 네트에 박힙니다. 다음 서브는 옆으로 튑니다. 그 다음 서브는 라켓에 맞고 하늘로 뜹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놈의 공 안에 모터가 달렸나? 저분은 탁구가 아니라 마술을 하나? 이게 바로 회전 때문입니다. 탁구공은 단순히 날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돌면서 옵니다. 하회전은 아래로 떨어지려 하고, 상회전은 앞으로 튀려 하고, 횡회전은 옆으로 휘려고 합니다. 무회전은 회전이 없는 척하지만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이론 없이 리시브를 하면 매번 감으로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탁구장에서는 찍기 시험이 자주 틀립니다. 리시브 이론의 첫걸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회전을 완벽히 읽으려고 하지 말고 길이, 높이, 방향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짧은가, 긴가, 낮은가, 높은가, 포핸드인가, 백핸드인가, 몸쪽인가. 그 다음 회전을 봅니다. 이론을 알면 리시브가 조금 덜 무서워집니다. 공이 왜 네트에 걸렸는지, 왜 떴는지, 왜 옆으로 튀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면 겁이 줄고 겁이 줄면 몸이 덜 굳습니다. 몸이 덜 굳으면 리시브가 좋아집니다. 4. 라켓 각도 이론은 초보 실수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탁구 초보 실수의 절반 이상은 라켓 각도에서 나옵니다. 라켓이 너무 닫히면 공이 네트에 걸립니다. 라켓이 너무 열리면 공이 뜹니다. 하회전 공인데 라켓을 닫으면 네트행입니다. 상회전 공인데 라켓을 너무 열면 공이 하늘 구경 갑니다. 그런데 초보자는 공이 안 들어가면 자꾸 힘을 먼저 생각합니다. 더 세게 쳐야 하나? 더 살살 쳐야 하나? 물론 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봐야 할 것은 라켓면입니다. 라켓 각도 이론을 알면 아주 단순한 기준이 생깁니다. 공이 네트에 걸리면 라켓을 조금 열어봅니다. 공이 뜨면 라켓을 조금 닫아봅니다. 하회전 공은 라켓을 더 열고 아주 살짝 들어줍니다. 상회전 공은 라켓을 너무 열지 않고 눌러줍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은 조금입니다. 초보자는 조절을 크게 합니다. 조금 열라고 했더니 라켓을 하늘을 향해 열고요. 조금 닫으라고 했더니 탁구대 바닥을 봅니다. 탁구는 큰 변화보다 작은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라켓 각도 이론은 초보자에게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라켓 각도를 잘 조절하면 가장 많은 실수를 가장 빨리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5. 타점 이론을 알면 왜 나는 항상 늦는지 보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탁구에서 공 맞는 위치를 타점이라고 합니다. 타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공을 언제 어디에서 맞히느냐에 따라 공의 질이 달라집니다. 선수들은 좋은 타점을 몸으로 압니다. 공이 바운드된 뒤 어느 순간에 쳐야 하는지, 몸 앞 어느 위치에서 맞아야 힘이 잘 전달되는지 자동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생활체육 초보는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조금 더 기다립니다. 공이 이미 지나갑니다. 그제야 라켓이 나오거나 공이 오면 무조건 덤벼 타점은 실종이고 실수 연발입니다. 이건 버스 지나간 뒤 손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타점 이론을 알면 이런 실수가 보입니다. 공은 몸 앞에서 맞춰야 합니다. 너무 몸에 붙으면 라켓이 막힙니다. 너무 멀면 팔만 뻗습니다. 너무 늦으면 공이 떨어져 네트에 걸립니다. 너무 빠르면 공을 제대로 못 씻습니다.
좋은 타점은 내 몸 앞에서 라켓이 편하게 나가는 위치입니다. 이 이론 하나만 알아도 포핸드, 백핸드, 드라이브, 블록, 푸시가 모두 좋아집니다. 타점은 기술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술의 출발점입니다. 6. 힘 빼기 이론을 알아야 몸이 덜 망가지고 오래 칩니다. 6번째입니다. 탁구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힘 빼세요. 그런데 이 말만큼 어려운 말도 없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힘을 빼면 공이 안 나가는데요? 힘 빼라면서 왜 또 임팩트는 하래요? 도대체 빼라는 건가요? 주라는 건가요? 힘 빼기 이론을 알면 이 말이 정리됩니다. 힘을 뺀다는 것은 약하게 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힘은 빼고 필요한 순간에만 힘을 쓰라는 뜻입니다. 공이 오기 전부터 어깨와 팔에 힘을 주면 스윙이 굳습니다. 스윙이 굳으면 타이밍이 늦습니다. 타이밍이 늦으면 공이 불안정합니다. 좋은 스윙은 준비할 때 부드럽고 공이 맞는 순간 짧게 힘이 들어가고 치고 나면 다시 자연스럽게 힘이 빠져야 합니다. 생활체육인은 특히 힘 빼기 이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아껴야 오래 치기 때문입니다. 선수처럼 매일 관리받고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무릎을 아끼며 즐겨야 합니다. 힘 빼기 이론은 실력뿐 아니라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탁구를 오래 즐기는 사람은 세게 치는 사람이 아니라 몸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7. 푸서크 이론을 모르면 모든 공을 팔로만 해결합니다. 7번째입니다. 초보자는 탁구를 손으로 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쳐보면 알게 됩니다. 탁구는 발이 먼저입니다. 공이 조금 오른쪽으로 오면 발부터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공이 왼쪽으로 오면 발이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짧은 공이면 앞으로 들어가야 하고 긴 공이면 뒤로 물러나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푸서크 이론이 없으면 초보자는 팔만 뻗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고 팔만 갑니다. 그러면 공은 겨우 맞지만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라켓 각도도 흔들리고 힘도 안 실리고 다음 공 준비도 늦습니다. 푸서크 이론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치기 위해 몸을 옮기는 것입니다. 빠르게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을 편하게 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 초보에게 필요한 푸서크는 거창한 스텝이 아닙니다. 작은 한 걸음, 공 쪽으로 몸을 가져가기, 치고 나서 다시 준비 자세로 돌아오기. 이것만 해도 탁구가 훨씬 달라집니다. 이론을 알면 발이 왜 움직여야 하는지 이해합니다. 이해하면 팔이 덜 고생하고 머리털도 덜 빠집니다. 팔만 고생시키는 탁구에서 몸 전체가 함께하는 탁구로 바뀌는 것입니다. 8. 전술 이론을 알면 힘이 약해도 게임을 풀 수 있습니다. 8번째입니다. 생활체육 초보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힘이 약해서 못 이겨. 드라이브가 약해서 안 돼. 스매시가 약해서 점수가 안 나. 물론 강한 공격은 좋습니다. 하지만 탁구는 힘만으로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전술 이론을 알면 힘이 약해도 게임을 풀 수 있습니다. 상대 백 쪽으로 보내기, 몸 쪽으로 깊게 넣기, 짧게 한번 주고 길게 한번 주기, 상대가 싫어하는 코스로 보내기, 낮게 컨트롤하여 높은 공을 주지 않기, 내가 잘하는 패턴으로 시작하기, 이런 것이 전술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포핸드 공격은 강한데 백핸드가 약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멋진 공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 백 깊은 곳으로 낮게 보내면 됩니다. 상대가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짧은 서브나 스톱을 섞습니다. 상대가 빠른 공은 잘 치는데 낮은 하회전 공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커트와 푸시를 활용합니다. 전술 이론은 탁구를 힘싸움에서 생각싸움으로 바꿔줍니다. 생활체육 탁구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강한 사람이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이깁니다. 9. 이론은 고수의 말을 알아듣게 해줍니다. 9번째입니다.
사설 탁구장에는 좋은 선생님이 많습니다. 코치님도 있고 오래 치신 고수분도 있고 동호회 선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이 없으면 그분들의 조언이 잘 안 들립니다. 라켓 조금 열어요. 타점이 늦어요. 몸 앞에서 맞히세요. 하회전이라 들어줘야 해요. 발이 먼저 가야죠. 힘을 빼고 임팩트만 주세요.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듯 말 듯 합니다. 특히 힘 빼고 임팩트 주세요는 초보자에게 거의 철학 문제입니다. 힘을 빼라면서 힘을 주라니 이게 무슨 선문답인가? 하지만 이론을 조금 알면 조언이 연결됩니다. 라켓 각도, 타점, 회전, 스윙 방향, 힘 조절, 푸서클을 알고 있으면 고수의 한마디가 내 몸에 들어옵니다. 이론은 탁구장 언어를 해석해주는 통역기입니다. 같은 조언을 들어도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변화 속도는 다릅니다. 생활체육 초보가 빨리 늘려면 많이 듣는 것보다 잘 알아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론을 알면 레슨 효과도 좋아지고 고수에게 질문하는 수준도 달라집니다. 왜 안 돼요? 보다. 제가 하회전 공에서 라켓을 너무 닫고 있나요? 가 훨씬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이 좋아지면 답도 좋아집니다. 10. 이론과 실전이 만날 때 탁구가 진짜 재미있어집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오늘 이론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론만으로 탁구를 잘 칠 수는 없습니다. 탁구는 결국 머리를 이용하여 몸으로 쳐야 합니다. 공을 맞춰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하고 실수도 해봐야 하고 게임도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론 없는 실전은 방향 없는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전 없는 이론은 머릿속 탁구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실로 중요한 것은 둘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원리를 알고 연습으로 몸에 넣어 새기고 게임에서 실험하고 실수해서 다시 원인을 찾는 것. 이것이 생활체육 탁구 초보가 가장 현실적으로 잘 치는 방법입니다. 사설 탁구장은 이 과정을 하기에 참 좋은 공간입니다. 레슨에서 이론을 배우고 볼머신이나 파트너와 반복하고 동호회 게임에서 써보고 고수에게 질문하고 다시 연습하며 수정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탁구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공만 보였는데 이제는 회전이 조금 보입니다. 처음에는 네트에 걸리면 화만 났는데 이제는 라켓 각도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게임에서 지면 속상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배울 점을 찾습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탁구 이론은 생활체육 초보에게 딱딱한 공부가 아닙니다. 더 재미있게 치기 위한 길잡이입니다. 몸을 덜 고생시키고 실수를 덜 반복하게 하고 작은 성취를 더 자주 느끼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생활 탁구 초보 탁구 이론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선수는 몸으로 외웠지만 생활체육인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이론이 없으면 연습이 공 맞히기 노동이 됩니다. 셋째, 회전을 이해해야 리시브 지옥에서 빠져나옵니다. 넷째, 라켓 각도 이론은 초보 실수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섯째, 타점 이론을 알면 왜 늦는지 보입니다. 여섯째, 힘 빼기 이론을 알아야 몸이 덜 망가지고 오래 칩니다. 일곱째, 푸서크 이론을 모르면 모든 공을 팔로만 해결합니다. 여덟째, 전술 이론을 알면 힘이 약해도 게임을 풀 수 있습니다. 아홉째, 이론은 고수의 말을 알아듣게 해줍니다. 열째, 이론과 실전이 만날 때 탁구가 진짜 재미있어집니다. 여러분, 생활체육 탁구 초보에게 이론은 어렵고 딱딱한 공부가 아닙니다. 라켓 각도를 왜 열어야 하는지, 공을 왜 몸 앞에서 맞춰야 하는지, 왜 힘을 빼야 하는지, 왜 발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지, 왜 서브와 리시브에서 길이와 높이와 방향을 봐야 하는지 알려주는 친절한 길잡이입니다. 이론을 알면 실수가 줄고, 실수가 줄면 랠리가 이어지고, 랠리가 이어지면 탁구가 재미있어지고,
탁구가 재미있어지면 탁구장에 더 자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시간이 실력이 되고 그 실력이 삶의 작은 보람과 행복이 됩니다. 탁구는 작은 공을 치는 운동이지만 그 안에는 몸과 마음을 함께 배우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탁구 초보가 진짜 곳으로 가는 길, 그리고 탁구를 통해 삶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길, 여기는 광벽의 소소행입니다. 오늘도 무작정 많이 치기보다 하나의 원리를 알고 하나의 공을 느끼며 즐겁게 배우는 행복한 탁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